자, 주간 단위 연속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2409포인트까지. 시장은 100포인트 이상 훌쩍 강세 흐름을 연출해 주면서 그간의 공포 심리를 많이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2400포인트 돌파 기념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 이 가격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오늘까지 가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벤트 누르시면 가격이 오늘까지는 아직 바뀌어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 2400포인트 넘기고 또 2500포인트 넘기면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IP 회원가입 부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부분이 목적이시죠. 그 밑에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수익 부분이 목적이신 만큼 VVIP 방으로 오세요. 오시고 그리고 오늘 일단 마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동 마스터 가격 부분 110만 원으로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동 마스터 1 플러스 1 11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바뀔 거니까 바꿔놓으세요. 그냥 2400포인트 돌파 기념 가격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올립니다. 올려서 110만 원인데 오늘까지는 결제 누르시면 99만 원으로 결제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 VOD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54만 원 상당의 VOD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온 것처럼 일단은 월등히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항상 올려드렸던 이러한 극대형주 SK 하이닉스, LG와 기아 초대박이에요. 지금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4~5% 정도 들어올렸다라고 한다면 IT 쪽 그다음에 LG화학 자동차 쪽의 흐름은 어마어마한 반등 탄력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송을 끝내고 나면은 뒷부분에 오늘 새롭게 녹화한 1시간 30분 녹화한 LG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풍제약을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지 범위에서의 신풍제약 좀 약간 어설펐나요? 개장 초 녹화 부분이 명확하게 강력하게 차익 실현 사인을 못 드려서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의 특징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그리고 삼성전기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녹화한 부분 올려드리고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시황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세요.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요 월등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에서 7월 18일자에 특징적인 게 없으면 빨간색의 박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쳐놓지 마시고 지워놓으세요. 그리고 18일자 기준에서 그날 기준에서도 이렇게 변동성 아쉬운 거는 이제 18일 19일 이후에 한국항공우주가 수요일 날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다시 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연출됐는데 4만 5천 원 수준의 매수평균 단가 기준에 13% 매집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주력주에서 수익 범위가 있으니 박셀바이오라든가 휴마시스 또 일동제약에서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다 잡아낸 거고 일동제약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뭐 이상거래를 지나고 오늘 목요일 날 하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전량차익 실현 잘했고 또 신풍제약 개장 초에 전량차익 실현 잘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19일 개장 전에 에코프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는 14일 또 15일 18일 19일 20일 또 21일까지 21일 살짝 눌려 있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해 줬죠. 박셀바이오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또 오늘의 기준에서는 IT의 주력주 삼성전기의 급등, LG화학의 폭등, 좋아요. 자동차 쪽에 어마어마한 실적, 그리고 HPSP가 오늘 장중에 뭐 제가 본 건 18%까지 확인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뭐 어떻게 됐는지 예? 쭉쭉쭉 뻗어 올라가다 꼬리 달고 내렸죠. 그럼 전량차익 실현하고 또 다음날 또 보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0거래일 기준, 20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변동성 확장의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에코프로 9% 폭등, 거기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96,000원 전후에서 전량차익 실현, 92,000원, 또 89,000원, 88,000원대 재편입. 끝내주죠. LG화학 어제 4.99%, 오늘 추가적으로 5.37%.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삼성전기 어제 2.52%, 오늘 추가적으로 3%대. 어제 이제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리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 안타깝게 비덴트는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신풍제약 초대박 개당초에 전량차익 실현. 게시판에서 신풍제약 어떻게 해야 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무료 방송에서, 무료 채팅방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개장 초에 전량 차익 실현 문자 나갔고 아마 무료 방에도 그렇게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놨더니 또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실 것 같으면 하다못해 불기둥 마스터 방 1+1에 99만 원이니까 불기둥 마스터 방에라도 참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답변 그래서 드렸는데 신풍제약 내려가는데, 아니 신풍제약 내려가는데 신풍제약 여기서 이렇게 전략 다 올려드렸는데요. 8시 58분에 녹화한 그래 라이브 방송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우리 그 VVIP 방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실시간 무방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니 장전에 이렇게까지 올려드렸는데 저거를 못하실 것 같으면 문자 받으셔야죠. 문자 받아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죠. 박셀도요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린 박셀 바이오의 경우에는 교육을 해드리고 이제 문자 사인 안 나간단 말이에요. 박셀 바이오는 LG와 이렇게 전략 다 올려드렸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 부분 전략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9시 45분 이게 올라간 게 한딱 늦을 수밖에 없죠. 9시 46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 8시 18분에 올려드리고 나서 시간에서 강세를 뗐잖아요. 신풍제약 개당초에 또 기준 잡아드리고, 그래 바로 올려드렸어요. 9시 3분에. 그리고 9시 1분에 올려드리면서 차익 실현. 고가 대비해서 3% 밀리면 마지노선이다. 36,000원. 35,900원. 근데 이게 37,500원까지 또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차익 실현 보면 이렇게까지 올려드렸어. 9시 1분에. 근데 이게 뭔 소린지 난 모르겠어요 하고 매매를 못했다. 뭐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난 샀다. 아니 샀으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전략을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여기 또 있잖아. 신풍제약. 37,500원에서 어떻게 해요? 37,100원 이탈되거나 36,9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 36,800원, 36,400원 이탈되면 전략. 그럼 평균 얼마의 차익 실현했겠어요? 최소 범위 36,700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 끝. 끝.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현재 주가가 36,450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36,550원이고 근데 여기서 1차 조정, 2차 조정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지노선 여기 밀리면 무조건 다 정리.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만약에 오늘 기준에서 5%를 신규 편입했어도 이 가격에 그럼 정리를 마지노선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9시 9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 녹화한 부분을 여기 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올려드렸다고. 그잖아요. 해상도 1080 다시금 띠용 이 보면은 37,200원 300원 막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차익 실현 못하냐 이거지 내 말은. 지금 현재 36,950원입니다. 고가가 37,000원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차익 실현 하십시오. 갭상승 이후에 밀려져 내려오면 전일 종가 수준 기준에서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동제약이 한가입니다. 이걸 텍스트를 쓰는 순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 라이브 방송 VVIP에 가입하시는 것과 아니 이거를 물어보신 분께서는 지금 손실 나셨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 또 거기서 또 손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이 몇십만 원일지 몇백만 원일지 몇천만 원일지 몇 억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불기둥 마스터 이벤트 할 때 99만 원 1+1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든가 아니면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VVIP 방에 모셔서 제발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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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이 수익 범위를 왜 못 챙겨가세요?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LG화학은 강보합이었어요. 그걸 문자를 54만 3천 원에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7만 원 찍어주죠. 57만 원. 57만 2천 원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 올라가서 편입하고 3만 원. 5% 이상 LG화학에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LG화학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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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적혀 있잖아요 이제. 응? 그리고 비덴트 안타깝지만 손절 9,700원 이탈됐는데 손절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손절하십시오. 그 문자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잘라내셨으면 일단 잘라내십시오.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드려요? 응?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기 이런 종목 좀 이따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문자 다 나왔잖아. 13만 1,500원 13만 4천 원. 그러면 이걸 지금 수익 범위로 잡아내셔야죠. LG화학 마찬가지고. 와우. 1시간을 녹화했습니다. 1시간을. 아우 요 광고쟁이들 유튜브에 그 채팅방에 광고쟁이 광고 올려놨네. 이거 찍어버리세요. 안전 카지노를 하네. 야 이런 21일 기준에 LG화학 50만 주, 신풍제약 500만 주 이렇게 해놨어요. 응? LG화학 차익 실현했고, LG화학 그 급등 나왔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안타깝지만 일동제약 하한가니까 정리합시다. 정리. 에코프로 운봉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돌려서 우리 다 달고, 비덴트 정리, 신풍제약 전량 차익 실현. 응? 비덴트를 개장 전에는 빼버렸어요. 왜?
동시효과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테슬라 쪽에서 비트코인 70% 이상 다 정리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다시 돌려놓고 마감했고 강보합 이상으로요. 그리고 현대차 변동성 나오고 나서 이제 보합으로 장족형 형성되고 마감됐는데 충분히 윗방향의 흐름 실적 뭐 끝내주잖아요. LG화학 폭등 신풍기약 전량차 액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오리온 삼성전자 DB하이텍 LG이노텍 OCI까지 그러니 나머지 SPSP HPSP 휴림로봇 신풍제약 KG ETS 이런 종목군에서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장이나 유럽의 경우에 이 흐름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내용 이거 지금 다 잘라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야간 시황 부분도 뭐 안 잘라놨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뭐 이좋은 장에 무슨 시황에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우리 보통 녹화 하나 해드리면 시황 얼마큼 해드려요? 몇 시간씩 해드리죠.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 뭐 자료 있는 거 없는 거 싹 끄집어내가지고 윤정도는 잘난 윤정도입니다 라고 부질없죠. 1300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윤정도만큼 제대로 분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평가 절하율이 낮아요.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대비 우리나라 워낙 평가 절하율이 가장 낮아요. 밀린 게 없어.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른 쪽 대비. 그런데 뭐 1300원 우리나라만 뭐 문제되는 것처럼 아이코 안 돼.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 국내 증시의 흐름 편하게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에 대해서 오늘의 기준에서의 흐름 표를 뭐 벌써 다 이렇게 만들어줬네. 시장지수의 22포인트에서 14.89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에 올린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36.47%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더 올라왔겠죠.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만 나머지 가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세가 나와야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꼭 보면은 시장 따로 업종 따로 종목 따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뭐 막연하게 2300 이탈됐으니까 뭐 2050 내려온다. 그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80조, 2300일 때 1800조. 1800조 대비해서 우리나라 순이익이 만약에 180조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PER 10배를 형성하고 있다 표현을 하는 거고 PER 10배면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진 PER이다 이렇게 형성을 인식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PER 10배 수준이 이제 바닥권 인식이 잡히는데 반등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경기의 둔화 침체까지 가지고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서 순이익이 180조가 아니라 160조로 끌어내려진다. 160조까지 끌어내려질 때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1600조에 놓여져야만 PER이 10배 수준, 바닥 수준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1800조에서 1600조까지 내려오려면 200조가 이탈돼야 되는데 그러면 11%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2300포인트 이탈됐을 때 기준이니까 11%면 얼마예요? 250포인트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50까지 내려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방송 나와서 2300 이탈됐으니까 2050 내려올 무슨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하한가 가요? 삼성전자 6만 원 돌리면 한 방에 7만 원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도
우리 방에서 VVIP 방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옆집은 시장 하락한다고 전량 정리해서 현금 확보했는데 얘기했잖아. 시장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경기가 어려워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다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누가 확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 확언을 못하는 상태의 기준에서 내가 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주식도 일부 가져가는 것의 기준이다. 어차피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힘겹지만은 시장이 되돌려졌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업종군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수조 원을 사서 동학개미의 천국 뭐 개인 투자자 종목의 뭐 최상위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건 금액 기준으로 그냥 표현할 뿐이지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은 그닥 없어요. 외국인과 대주주 합산만 해도 거의 뭐 90% 가까이 돼버려요. 80%대. 거기에 기관 투자자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이 50% 수준을 갖고 있는데 무슨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이 많이 샀네, 외국인이 파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전히 50% 수준을 갖고 있는데 무슨 외국인이 팔면 개뿔 얼마나 팔았다고 개인이 동학개미가 많이 샀어요. 엄한 소리하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실적 현대차 보셨죠? 사상 최대치 실적. 판매 대수는 감소했지만 영업 마진율이 높은 종목 차종을 많이 팔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20% 이상 잘 나오면 되는데 그 이상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또 1시간 30분을 LG화학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어요. 1시간 30분.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애플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어주는 아주 탄탄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 실적이 나와줬고 그리고 전망치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 6월 말에 실적 발표 나왔고 그리고 향후 전망치를 경기 침체 둔화라면서요 급격히 낮춰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흔들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최저 바닥이 됩니다. 6월 말, 7월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도 그 바닥에서부터 급격히 돌린 거예요. 애플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졌어요. 그런데 전망치를 급격히 하향했죠. 그러니까 긴축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흔들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닥. 실적철에 지금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 흐름들이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금리 빅스텝 어쩌고저쩌고 자이언트 스텝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보시려면요. 똑같은 얘기 맨날 해서 여러분들 시간 뺏기는 거 아깝잖아요. 요 보시면 돼. 요거. 요 밑에 보시면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응? 그냥 결론적으로 시황 한번 나와봐라 오바 시황. 응? 7월 20일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6월 25일 날 이데일리 TV에서 아카데미 방송 프로에서 얼마요 이게? 25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거 칠판 기능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수치를 넣어준 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후 3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후 3개월 거기에 3,000포인트 이후 1년 4,000 이상 5,000 뭐 이렇게 써놨어요. 글로벌 뭐 금융위기 그 이후에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 1,400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거기서 돌릴 때 윤정주 혼자 1,400까지 내려와 있는데 3월 달에 1,300까지 1,400까지 내려와 있는데 3월 달에 윤정도 1,000 깨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정도 혼자 자 빠르면 4월 달에 2,000 넘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시고 금리가 지금 금리 격차부터 해서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금리냐부터 해서 전부 다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들의 해석을 다 해드리고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일봉 차트 24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죠. 이런 내용들 다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다시 얘기해드리면은 시황이든 뭐든 공지사항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링크에는 맨 위에 있는 링크에는 가장 최근 걸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뭐 7월 4일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구잡이로 그냥 긍정적이에요. 끝내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내줘요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면서 국내 증시의 약세, 상대적인 약세 이후 글로벌 시장의 현재 등락률의 기준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주력 품목의 상반기 수출 실적이 20% 이상 반도체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영향이든 아니면 뭐 에너지 가격의 강세든 그 부분 때문에 수출도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야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안 좋다. 안 좋은 건 그건 뭐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시장 빠질 때 그렇게 나오면서 그게 뭐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수출도 사상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시황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내용도 없어요. 다 이미 과하게 반영돼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의 해석도 이제는 슬슬 바뀌고 있고 뭐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아니라 9.1까지 올라왔는데도 시장은 급등이 나와버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100bp 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러면 뭐 경기 물가 잡기 위한 모습이 아주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랬다 올랐다 그러고 소매 판매 증가하니까 여전히 경기 둔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흐름을 기준 잡는다. 그래서 오르고 또 기업 실적 잘 나오고 뭐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 이런 부분이 하향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잡혔다고 올라가고 100bp가 아니라 50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그래서 올라. 모든 다 얘기만 나오면 다 긍정적이야. 다 그냥 올라. 그리고 금융지주사의 급격한 조정폭 자체도 시장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죠. 근데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금융지주사의 초강력한 흐름 지난주 말부터 해서 금산분리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를 여전히 확산을 시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또 실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6월 달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금감원장께서 아니 6월 달에 물론
그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을 뭐 조절을 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무 과한 개입은 또 문제될 수 있죠. 어찌됐든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를 설정을 합니다. 예대마진이나 이런 부분 스프레드를 금융당국이 또 들여다보고 조절도 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대출금리 막 올려 7%야. 기준금리 맞게 올렸겠지.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한데 금융권들 수익 그렇게 많이 내면서 말이야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금융 지주사들 6월 달에만 6만 1,000원대에서부터 4만 3,000원 수준까지 폭락을 하죠. 그러나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급격히 돌려줬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이 또 강세를 떼야 시장 지수도 동반적인 강세를 띄는 겁니다. 시장 지수가 강해야 테마주들도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지. 시장 지수가 약하면 테마주들이 어떻게 가나? 시장 빠지면 잡주들만 가요? 아니지. 시장 빠지면 대형주가 못 가니까 대형주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주들 잡주가 막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시장 폭등 나올 때에도 잡주가 올라요. 시장 100포인트 오를 동안에 얼마나 행복해져요. 똑같은 제약바이오에서도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군들에서 폭등이 나오고 극소형주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에서도 상한가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강해야만. 결론적으로 박수 쳐야지.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돌아 올려졌어요. 나 에코프로비엠에서 무상증자 전에 갖고 있는 물량 손실이 났어. 12만 5천 원 평균 단가의 기준이 될 텐데 10,000원이나 빠졌어. 종가 기준에서. 나 손실 났어. 얘만? 나머지도 다 대부분이 빠졌어요.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얘는요.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돌려놨어. 그럼 내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에 어디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3이야. 오늘 1.8% 밀려서 시가총액 13이란 말이에요. 장중에 10위까지도 올라왔을 것 같고. 그럼 그 엄청난 수익 범위를 행복하다 생각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가 아니라 저는 고질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돼. 왜? 우리는 셀트리온을 2020년 11월부터 시장에서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매매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급감했을 때 2021년 그때 다 빠져나왔어요. 볼까요?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 무조건 사세요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셀트리온 같은 종목 무조건 사세요 하는 그 정신 나간 거지. 얘가 실적이 돼 뭐가 돼? 안 된단 말이지. 마지막 문자 사인 보실까요? 자, 마지막 문자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 1월 14일 날 매도 사인 내고 이탈 시 매도 고점 37만 4천 원 뭐 재돌파 시 신규 편입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35만 5천 원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됐잖아요. 35만 5천 원. 25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5천 원. 지금 셀트리온이 얼만데 18만 원대예요. 그 이후에 매수 사인 자체를 내질 않아. 중간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간다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매도 말고 매수는 지금 35만 5천 원 이탈 시에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 사인은 2020년 7월 뭐 그때도 있었고 8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월 25일 날. 예? 띄엄띄엄 있다가 띄엄띄엄 있다가
띄엄띄엄 있다가 교육용의 기준입니다. 1%씩 하다가 스윙 5% 편입 이외 분할매수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갔거든. 이날 11월 25일 날 개장 초부터 폭등해서 상한가를 갑니다. 여기서부터 10% 이상 더 올라가요. 10% 올라가면 쭉쭉쭉 올라가.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도 사요. 셀트리온도 사. 이거 못 샀다고 막 방 안에서 셀트리온 못 샀는데 셀트리온 제형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럼 셀트리온 사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세요. 11월 25일 이후에 없었잖아요. 거의 매수가 11월 25일 이후에 편입해서 얼마까지 가요? 그 삼형제를 다 갖고 놉니다. 그 삼형제를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갖고 놀아요. 아이 참나 세 가지 부류가 있다니까.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친구하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또 정신 나간 친구하고 윤정도처럼 사세요 파세요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훌륭한 사람하고. 자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7, 8, 9월에 간헐적으로 들여다보고 간헐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11월 25일 날 편입을 합니다. 그때 직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날이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직전에.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습니다. 그게 또다시 연동될지 봅시다 하고 11월 25일 날이 셀트리온의 가장 큰 거래 터진 날이야. 셀트리온 창사 이래 3조 6천억.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순위 1위로 올라와버려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짜리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겨버린 겁니다. 지금은 거래대금 순위가 바뀌었죠. 지금은 거래대금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거래대금 순위도 이왕이면 교육받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배우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35년 노하우를. 어디 가서 이런 자료를 보겠어? 어디 가서? 이런 거 정리해 놓은 자료 증권사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나? 없어요. 윤정도뿐이 없어요. 이건. 이 표 자체가 삼성전자가 18년도에 3조 3,500억 그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우리나라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이게 뭔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다니까요. 1월 2일 날 마지막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이었어요. 4조 6,400억.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근데 종목 하나가 4조씩 터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러니 그런 날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8월 17일 날 4조를 넘겨요. 상한가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다 이거야. 거래대금이 10배씩 증가할 정도로. 거래대금 10배 증가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뿌려졌는데 방송 보면 그런 얘기 해요? M2 통화량 증가했다는 얘기 해? 그냥 시장이요 뭐가요? 지수가요? 돈이 풀렸으니까 지수가 올라갔겠지. 돈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왔겠지.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걸 조금 더 빨리 올렸을 뿐이고. 응? KB금융 컨퍼런스 콜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분 KB금융 컨퍼런스 콜 그 속보 부분 조금 뉴스 내용 좀 뿌려주시고 금산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되는 그 뉴스 내용들도 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뿌려주세요. 배당 성향 KB금융 30% 달성 후에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한대. 그런 거 다 긍정적입니다.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전부 다. 내일 봐야 돼. 내일. 응? 컨퍼런스 콜 내용을.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볼 종목에 KB 금융을 넣어놔야 되겠네 지금. 좀 더 잊어먹지 말고 KB금융 300만 주 최소 범위 거래량 그렇게 하고 내일장 공략주에 이거 올려드릴 건데
지금 뭐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배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하이닉스를 그럼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5종목, 우린 5종목만 보니까 일단. 그리고 내일 아침 개장 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수익 범위 30만 원대 35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정리 문자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최고점이야. 언제였어요? 그게 좀 전에 언제였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는 모든 기록을 이렇게 남겨놔요. 마지막 문자 11월 25일 이후에 마지막 문자가 1월 14일이었죠. 1월 14일. 1월 14일. 귀신 아니에요? 1월 14일 이후에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검색한 내용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인데 1월 14일이면 어디? 1월 14일 나와봐라 오바 이날이야. 기가 막히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런 날 안 들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거야. 아마 봤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도 다 정리했겠지. 근데 우리는 이날이야 이날. 35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저 당시의 기준에서는 아우 막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야 윤정도의 기준은. 무슨 내용이에요? 최고점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는 될 겁니다라고 했죠. 저게 어깨여서 머리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저기가 최고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쳐다도 안 보잖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근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거래가 지금 하나도 없어지죠. 거래 대금 쫙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VVIP 회원님들조차도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런 걸 매매를 끝까지 한다니까. 옆집 가서 하는 얘기 듣고 와요. 셀트리온이요 얼마나 끝내주냐면요.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 하나도 못하는 보도자료 내용만 갖고 쏙닥이 타다가 아작이 나는 거지. 그럼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돌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돌립니다. 못 돌려요. 얘 역사를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돌려? 셀트리온 대장주라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셀트리온이 대장주예요.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한미약품 그 이전에 폭등 나올 때도 셀트리온 가지도 못했고 이때 이 흐름도 사실상은 상승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민주당 성장주들을 미국의 민주당처럼 민주당이란다 그 진보의 기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처럼 성장주 위주에서의 정책을 펴는 경우 그렇게 되면서 셀트리온 이때 당시 시가총액 3위까지 다시 돌려놨거든요. 고점 대비 70% 빠진 거야. 시가총액 3위짜리가. 그 개거품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나마 변동이 나왔을 뿐이지 얘가 무슨 개뿔 대장주입니까. 대신에 거래대금이 터질 땐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윤정도는. 여기서 뒷목 잡은 사람 많아. 여기서 셀트리온 박사다 하고 방송 나오고 지금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때 뒷목 잡고 얼마나 쓰러졌는지 알아요? 또 그 앞전에 뒷목 잡고 얼마나 쓰러졌는지 알아? 몇 년간을 그냥 이렇게 초전 박살을 나고 있을 때 반토막 이상 맨날 여기서 공매도가 나쁜 사람이네 공매도가 나쁜 사람이네. 실적이 없는데 이런 거품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나쁜 사람인 거지. 지금은요 되돌릴 수 있을까? 코로나19처럼 진짜 세계 유행이 터져버리고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죠. 어떻게 움직이겠어. 거래대금이 없으면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 거래대금 터진다? 그때 들어가면 돼.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만 보시면 돼요. 뭐 얘가 펀더멘탈이 끝내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셀트리온 삼형제가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 셋이 합쳤을 때
셋이 합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을 합산을 했을 때 거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육박했단 말이에요. 60조 원대 이상. 근데 영업이익은 개뿔이나 2조가 안 나와. 그런 종목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위협해? 개거품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질 때 꾸정물이건 세탁물이건 아니 세상에 우리가 신풍제약이 좋아서 들어가나?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신풍제약이요? 끝내주고요? 나쁜 놈들이라니까. 죽을라면 지나 죽지. 윤정분 얘기하잖아요. 신풍제약이요? 펀드멘탈 개판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거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하루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시젠, 휴마시스, 일동제약,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닥의 성장주여도 또 유가증권 시장을 포함하더라도 제약바이오처럼 말 그대로의 거품을 갖고 있는 그건 프리미엄도 아니야. 거품인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3위에서 밀리질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 문제 터지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끌어올려놨던 거 70%까지 깨지고 내려갔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깨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깨질 뿐이에요. 90%가 대주주와 외국인이거든. 응?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의 사실상의 거품이 가장 프리미엄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 뭐 게임주들 그리고 2차 전지도 거품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카지노 또 엔터주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실적이 그래도 일정 범위에 뒷받침되는 프리미엄 종목이 있고 진짜 실적 개뿔 아무것도 없는 우리 HLB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수익 냈어요? 수익 잘 냈잖아요. 아니 지금도 날짜도 안 잊어먹고 5월 13일일걸? 5월 13일 날 HLB 시가총액 5조 넘기면 상한가 가요. 그런 수익을 왜 못 잡아내? 거래대금 그날 어떻게 됐겠어? 어마어마하게 터졌겠지. 작년 9월 이후에 HLB를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대금 터지니까 들여다봐. 지금 차트 안 보고도 알죠. 그때 당시 기준을. 얘네는 거래대금인 거야 그냥. 근데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10%? 팔아먹어서 10%일까 대주주가? 아니죠. 왜 10%예요? 전환 물량을 무지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없는 회사야. 응? 19년도에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을 때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어요. 이게. 예? 거기서부터 80% 깨져 있어. 근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4조야. 왜? 전환 물량 무지하게 해먹었거든. 전환 물량. 헐값에 발행한. 그 작년 9월에 마지막에는 우리도 손실을 내죠.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요 어마어마한 수익 다 잡아내고 10월, 11월. 그러고 나서 간헐적인 흐름. 여기 9월에 10월, 11월 간헐적인 흐름 쳐다도 안 봐요. 거래대금 없으면. 얘도 문자 매매사인 찾아보면 여기 이상의 매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시는 것만. 상한가 가는 날 5월 13일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13일. 거래대금 없으면 쳐다도 안 봐. 지금 우리 HLB 얘기나 가끔 한 번씩 쳐다보는 정도 수준이지. 요날 상한가 갔어요. 29.88. 그리고 꼬리 달려 차익 실현.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야 따라붙어. 꼬리 달려 차익 실현. 늦게 들어와서 손절. 그 다음 날 밑에. 그 다음 날 따라붙죠. 거래 없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손실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은 아이 냅뒀더니 다 돌리는데 왜 이걸 자꾸 손절하라 그래. 손절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는 순간 잘 보세요.
이 수익을 얼떨결에 수익을 냈어. 그렇다 이렇게 밀려. 자르라니까 안 잘라. 얘 개판 펀드멘트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 투성에 매출도 없습니다. 뭐 성장성 좋긴 한데 이건 아닙니다. 근데 옆집에서는 살아오르거든. 응? 그럴 때 건물 하나 팔아서 샀더니 평단 낮아지고 또 수익이 난 것 같아.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월봉으로 보실 때. 모든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위험고지에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세다. 그리고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낭패를 본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 뱅크 작년에 상장된 66.84% 폭락이죠. 시가총액 7위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7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카카오뱅크 첫 상장하고 상한가 오를 때 우리는 뭐 얘 매매 안 했나? 차익 실현 무지하게 수익 무지하게 냈죠. 그 다음엔요. 쳐다도 안 봐. 크래프트는 어땠어요? 무지사 외국인들 기관이 기계적으로 사. 안 쳐다본다니까. 초기에 수익 조금 내다가 프리미엄을 넘어서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카카오 뱅크는 페이는 어때요? 얘네들이 뭐 시가총액이 작아 안 작단 말이죠. 지금 저렇게 무너져 내려와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이에요. 9조 1천억. 72% 깨져 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낙폭 가둬주다 이런 거 늘어도 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연하게 대형 줍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코스닥 종목에서도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내 계좌의 주력주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제대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는 윤정부 말이 귀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네 17조 차이면은 얘가 조금 밀리고 얘가 올라가면 순위가 바뀔 수 있네. 에이, 야 안 밀려도 돼요. 뭐 얘가 꼭 밀려야 돼 굳이. 얘가 들어 올려지면 됩니다. 얘가. 조금 이따 실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얘 실적 개뿔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빠져요?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어. 유통 물량이 없어. 어떻게 빠지겠어 얘가. 얘가요. 외국인과 대주주 합치면 90%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얘가 빠질 수가 있나? 안 빠지는 거지. 대신에 시장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네이버 어때요? 실적이 안 되지. 카카오 어때요? 안 되죠. 물론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실적은 있어야지. 응? 결론적으로는요. 실적이 있는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애들이에요.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뭐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위였고 얘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깨져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좀 반등 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는 애죠. 안 되죠 실적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또 옥석가리가 또 나올 겁니다. 좀 이따 LG화학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일까지 나와요. SP, HP, SP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 모아 데이터 뭐 짬상 가는 거,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 오케이 좋아요. 루니 신규 상장주 상한가 하는 거 어이 땡큐. 저걸 주력주로 가져간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제 슬슬 늘어나 230개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저런 수익을 그냥 갖고 가면 돼요. PNT, 삼성전기, HP, SP, LG화, 에코프로 BM, 동지세미캠 이런 업체에서 정상적인 업체에서 두산바켓 좋아.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루닛 신규 상장주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든가 루닛이었나? 아까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해야 돼. 휴림노버 1,000원대에서부터 4,900원대까지 올라갔죠. 고수익 문나님 덕분에 다 잡아내셨죠. 4월, 5월에. 그리고 거래대금 둔화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터졌어 오래간만에. 그럼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보셔.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대금이니까. 아 오늘 윗꼬리 달려 밀려버렸네. 아 그럼 필요 없어 그런 거. 응? 아빠님 같으신 경우에 4년 정도 같이 움직이셨는데 OCI 같은 경우 올해 6월 28일 날 작년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응? LG노텍 가지고 오신 분의 인증 위메이드 LNF 작년 4분기를 표현한 거예요. 작년에 잘 기억하세요. 8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살났죠. 그렇게 되면 지수가 같이 폭락을 하죠. 왜? 시가총액 비중 32% 33% 비중 LG 에너지솔루션 빼고 나면 그쪽이 박살나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저점 찍고 돌릴 때 4분기에 그런 뭐였어요? 2차 전지 종목군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 위메이드 같은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만들어놓은 이 흐름 그 수익 범위 그 랠리 폭등 랠리 다 잡아가야죠. 응? NFT 관련해서 무슨 뭐 비덴트 그 당시에 뭐 다날부터 해서 그 수익 다 잡아가야죠. 이제 바닥 찍고 시장 돌릴 때 이렇게 키리우스님처럼 246% 계좌 수익 가져가셔야죠. 시장 바닥 찍고 돌릴 때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가져가셔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망설이고 있고 뭘 겁을 내고 있고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란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신풍제약이에요. 7월 19일입니다. 얘가 펀더멘탈이 좋아? 개뿔 아무것도 없어. 오늘 동시효과부터 보통 때는 주력주 위주로 보는데 희한하게 오늘은 얘를 먼저 전략을 드렸어요. 주력주부터 보고 얘를 봤다면 또 매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단기 5%만 드리고 윤정도가 흥분해서 중간에 뭐 10%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낸다? 이런 종목에서 패가 망신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동작 딱 겪어보시잖아. 제대로 딱 수익 낼 때 내고 거래량 둔화되면 안 쳐다봐야지. 그리고 시장 좋지. 단기과열 지정 예고 투자 주의 뭐 투자 경고 뭐 들어가면 안 쳐다봐야지. 개별 매매만 조금만 하고. 신풍제약 19일 날 31,400원에 그리고 밀리면 손절해. 그 다음에 33,350원에 반등 나와서 31,000원 편입 재편입 못했어요? 그럼 20일 날 또 불기둥 맞선 32,800원에 윤정도 33,100원에 매수. 그러고 나서 20일 날 36,100원 고점이 얼마 36,500원 그럼 어떻게 해요?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를 딱 잘라주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 라이브 방송에서는 34,000원 초반에 재편이 왜? 프로그램 매수가 허벌나게 또 매수가 들어왔거든.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36,000원. 그리고 21일 날 얼마? 37,500원이 고점. 어떻게 해? 차익 실현. 마지노선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 100%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 이상 빠져버리죠.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행복하잖아. 고점에서 10%씩 빠져가지고 손실 나신 분들은 그 손실 보고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뭘 어쩔 수 없어요. 과금하시고 수익으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풍제약에서 또 일동제약에서 5%, 10%, 20%, 30% 하한가 두들겨 맞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손실 난 거를 정상적으로 과금하시고 나 수익 내주세요. 수익을 내세요. 기웃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해서 손실 나지 마시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면 불기둥 마스터 1 플러스 1 99만 원이잖아. 최소 거기만 계셨어도 차익 실현 다 하시잖아.
신풍제약이 지금 이게 멀쩡한 종목이에요? 대도 않는 종목이지. 지금도 2020년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프리미엄 그 거품 어떻게 할 거야? 주가 올라와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도자료 이외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응? 기계적으로 기준거래량 형성하고 양봉일 때만 들어간다. 개장 초에 폭발적인 시세 나오고 다시 깨밀리면은 전량차익 실현한다. 왜 그걸 못해요? 한국판마 박살바이오 보여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의 기준. 그 거래대금의 기준에 7월 18일 날 또 19일 날 1,000억 거래대금이 14일 또 17일까지 올라와 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장도 안 돼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지.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거래대금을 1,000억으로 일단 또 하향을 시켜드립니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 31,500원, 31,000원 종가일 때 31,000원이 종가였는데 왜 31,500원으로 나올까? 31,500원이 종가였나? 어찌됐건 기준거래량 20거래일 20거래일이라 당일 기준의 80%의 기준거래량 그렇게 해서 500만 주 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36,5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차익 실현 다 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셔? 다른 거 뭐 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신풍제약 이제 뿌려드려야지. 전체 자료들 싹 올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장 초에 개장하자마자 올려드린 이 동영상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란 말이에요. 올려놨잖아요. 여기 공지사항에 신풍제약 19일부터 편입을 왜 했는지에서부터 얘가 좋아서 편입을 해? 웃기고 있네. 회사 개뿔 얘가 뭐가 좋아 개뿔이. 신풍제약 회사가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어딨어 얘가. 거품이 끝이 없는 거품이 있는데 그럼 거품 있다고 매매를 하지 마. 근데 왜 카카오는 매매해요? 에코프로비엠 우리 갖고 있는 종목 그걸 왜 매매해? 거품인데. 걔는 프리미엄이고 얘는 거품이에요? 아니야, 둘 다 거품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고.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장중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신뢰가 없는 거야. 유료 회원님들은 차익 실현하세요 그러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료 게시판에 올려드려도 차익 실현 안 해. 신뢰가 없으니까 오히려 사 거꾸로. 그래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린 전량 차익 실현 했는데 개장 초에 37,500원 찍고 차익 실현 하십시오. 요 범위에서 36,000원대 다 차익 실현했는데 장중에 31,000원대까지 밀려버려. 이거를 왜 신뢰가 없어서 그렇지 뭐. 지금 설명?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해. 기술적인 교육 내용인데 이거 잘 보세요. 7월 19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7월 19일자 개별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예? 그러고 나서 저게 20일날 다 뚫리지. 20일날. 신풍제약 원고 맞아 이거? 개뿔 아닌데? 어제 만들어준 원고도 아닌데 이거 언제 거 원고 준 거야 이거? 확 그냥 막 그냥 아무리 바쁘고 빨리 끝낸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면 되겠어? 맞네. 죄송합니다. 맞았어. 근데 오늘 걸 왜 안 넣어놨어요? 오늘 거 주봉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여기서 드렸는데 넘겼잖아요. 20일 날. 그리고 꼬리 달렸잖아. 전량 차익 실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거 차트도 다 잘라서 올려드리지 않았나 오늘? 아닌가? 오늘 녹화만 해드렸나? 아 그렇구나. 오늘 녹화만 해드렸구나. 오케이 어찌됐건 요거 참조하시고 지금 신풍제약 다 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1시간 이상 녹화해드렸어요. 13만 1,500원
13만 4천 원, 12만 5천 원까지 내려갔죠 이게. 어? 편입하셔야 됩니다. 편입 기준 설정하십시오. 윤정두가 6월 14일 날 웃으면서 주가 깨져 내려가고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LG화학 봐봐요. LG화학 여기도 LG화학 여기도 LG화학.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응? 얘를 정리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다 써드리잖아. LG화학입니다. KB금융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자락에 있어서 KB금융이 더 깨져 있을지언정 나머지는요. 저게 대바닥이에요. 저게. KB금융만 이제 못 움직이다 이번에 확 들어올린 거고. 이럴 때 내가 언제 이런 대형주 추천했어야 하고 개잡주를 갖고 나가는 윤정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력주들 기준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을 또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삼성전기에 테슬라 관련된 보도자료 그것에 대한 공시 추진 중이라는 거지. 다만 밝힐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셔도 돼요. 먼저 번 거. 그 당시 바닥일 때 PER 그리고 21일 이 기준의 PER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렇게 크게 하향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했고 최저 바닥 밴드에 내려와 있죠. 이게 중단까지의 16배 기준만 잡아도요. 16배? 아니야. 중단도 아니야. 밑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만 돌리는 걸로만 기준을 잡아도요. 주가 어떻게 돼요? 50% 지금 대비해서 5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50%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 21만 원, 22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선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개선돼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최상위의 거래 대금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진행이 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 필요 없어요. 왜? 지금 게시판에 삼성전기를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채팅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기가. 이거 눌러서 들어보세요. 1시간을 넘게 녹화를 한 거야 이걸. 목 찢어져라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46분 했네. 1시간 넘게 했는 줄 알았더니 46분. 여러분들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누굴 위해서 했어요? VVIP 회원님들 방에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노출을 해도 신뢰도가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야. 우리는 그 이전부터 바닥에서 사서 노출했다. 그게 아니지. 앞으로 더 간다. 그럼 유료 정보니까 감춰야지. 뭘 감춰. 맨날 보면은 내가 대박 종목, 숨겨놓은 종목들 이렇게 숨겨놓은 종목이 어딨어. 좋은 종목은 다 노출돼 있을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아유 내가 하이닉스 사서 언제 원금 회복해? 내가 LG화학 사서 언제 원금 회복해? 내가 기아를 사서 언제 원금 회복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LG화학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요. 2달 보름 만에 79%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 시가총액 2위였던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작년 1월부터 해서 12로 올라온 기아, 이 세 종목이 딱 편성돼 있으면요. 작년 1월의 기준에 계좌 수익률이요 80%가 나와요. 그 세 종목 대형주니까 다 비중 설정해서 갖고 갈 수 있잖아. 계좌 수익이 80%가 나온다고. 우연찮게 일동제약 사서 단기 더블 내서요 한 방에 무너져요. 아 이번에 잘 피해가서 한가를 그래 또 했더니 진짜 막 매매 수익이 막 나? 그거 3개월 6개월 넘기기 힘들고 많이 가봐야 1, 2년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건물 다 날아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되도 않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내가 수익을 더블도 낸 사람인데 야 내가 신라젠으로 수익을 5배도 낸 사람인데 야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거 수익 다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가던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장만 좋아지면 또 그렇게 돈 벌 수 있다 생각해. 윤정두가 나쁜 윤정두인 건지 그런 거를 전문가라고 오픈을 시켜주고
코칭을 시켜줬으니까. 제대로 된 걸 교육해야 되는데 마케팅만 배워나가서 시장이 깨져서 내가 매출이 안 나올 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시장이 깨져서 매출이 안 나올까? 아니야. 시장 깨져도 매출은요 잘 나옵니다. 전체 매출이 줄었어요. 한 70% 줄었다고 쳐.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매출은 거의 안 줄어요. 하위권에 있는 전문가들의 매출이 급감을 하는 거지. 왜? 장 좋을 때는 누구한테나 다 가입하거든. 장 나쁠 때는요. 마케팅에 아주 이런 장에도 아주 그냥 철면피 깔고 마케팅하는 애들. 저가 상품 있는 쪽 가면은 1,000명 이상이 있어야 전문가 상위 순위에 들어 1,000명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이상 있는 방에 종목군들이 1,000억, 2,000억짜리, 3,000억짜리 주고 대박 났다고 그걸 마케팅하고 앉아 있어. 근데 거기서 수익 났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1,000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수준. 그럼 나머지는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저가 상품 들어왔으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대충 하다가 아우 귀찮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자산 규모가 크든 작든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이 지켜내야지 누가 지켜낼 겁니까 이걸. 그럼 정상적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어? 이런 종목에서 다른 분들처럼 나 더블 수익 났어요. 이런 수익 범위를. 응? LG화학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무방 원고 잡아주실 때 이거 다 넣어주세요. 뭐 어떤 거. 이거 뭐 4분기 수익도 있고 압박님 수익도 다 넣어주셨을 텐데 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년 기다렸더니 100% 수익 넘네요.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방송 수익률 이런 거. 응? 누적적인 거. 응? 보시면 대부분이 주력주, 대형주의 수익 범위를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 일부 종목, 변동성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변동성 종목 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그거 며칠 못 가 쪽박 납니다. 몇 달 못 가요. 응? 대형주에서 주력주에서 이런 수익을 잡아낼 수 있으니 이런 데서 변동성 매매가 일부 가능합니다가 돼야지. 여기서 한국변시 자꾸 따블 냈어요. 제 7만 원대 넘어갔다가 6거래일 만에 25,550원 70%가 빠져. 6거래일 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아이고 참 욕심쟁이들. LG화학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LG화학 1시간 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오늘 봅시다 한번. LG화학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시 25분에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 지금 윤정두도. 보시면 1시간 36분 녹화해놨죠. 이거 올려드려봐야 53회야. 우리 정회원님들은 원본 파일을 드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화질도 해상도도 좋은 데서 보니까 클릭수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는지를 들어보시고 1시간 30분 동안 진짜 뭐 굉장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윤정두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나쁜 윤정두지. 여태 얘기하는 친구들보다 더 나쁜 윤정두지.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지 잘난 체만 한 거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헛소리만 윤정두가 해놨으니까. 변동성 종목 신풍제약이든 이런 종목군들 설명할 때에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려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윤정두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윤정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응?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초급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주린이라고 하시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그게 좀 내용이 어려웠더라도 그럼 나 이렇게 문자 사인 받을래. 신뢰할 수 있겠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LG화학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우스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사뭇 다른 거죠. 자기 실적이 있고 계속 주가가 깨지든 안 깨지든 계속 얘를 팔아서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적 범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21일 기준입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오늘 시가총액이 이렇게 됐나? 아닌데?
이거 21일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낮나? 40조 1천억? 그러네. 현대차가 약보합일 때를 놓고 봐서 그러네 제가. 오케이. 어찌됐든 5위부터 8위까지가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현대차의 이 실적, 얘는 성장성이 없어요. 고마진 제품, 고마진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서 판매 대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죠.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여기 있어야 돼?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장중에 얘가 3위까지 올랐어요. 네이버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네이버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아니 얘네들은 3위까지 올라가는데 현대차 기아는 이 실적에 3위를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갈 수 있지. 지금 LG에너솔루션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얘는요.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 둘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지. 얘네들이 갭을 잘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상장된 종목군들 55%에서 70% 이상 박살나 있는 거. 그 프리미엄, 그 거품 다 빠져나간 거. 얘는 그나마 2차 전지 끝내줘. 개뿔이나 영업이익, 개뿔이나 내년을 본다고 해도 2조짜리가 무슨 91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300조 하고 있어야지. LG에너솔루션 2차 전지는 성장주고 반도체 성장주 아니야 얘는? 그래서 실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현재 놓여있는 밴드의 하단, LG에너솔루션까지 감안했을 때 최저 보수적으로 본 기준과 최고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는 경기가 조금만 다시 개선돼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뭐가요? 평균 PER, PBR이.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70조요? 100만 원이요? 고점 105만 원 찍었어요. LG화학. LG화학 배터리 분사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해주시고 요 날짜별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9월 4일, 9월 16일, 10월 30일. 근데 요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게 앞에 있어야지. 요게 앞에 있고 요 순서가 이게 앞에 있고 나머지가 이것에 관련된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 이렇게 돼야 돼.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물적 분할 때문에 LG 화학이 깨졌다고? 에이 말 같지도 않아. DB하이텍 거는 여기선 빼도 돼요. DB하이텍 넣어놓으면 됩니다.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요? 물적 분할 때문에 LG 화학이 깨졌다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라이브 방송에 OCI를 불기둥방에서 보셔도 OCI 같은 경우에 몇 차례를 올려드렸는데 왜 OCI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OCI 전략 무지하게 올려드렸어요. OCI 전략 불기둥방에 좀 올려드리세요.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 지금 OCI 때문에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또 13만 원에 편입했는데 지금 11만 7천 원, 8천 원 하고 있죠. 무지하게 깨져 내려갔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주력 좀 먼저 채워 놓으시고 수익 종목이에요. 그 OCI 지금 11만 8천 원 종가인데 13만 원에 편입하시고 평단 뭐 낮출 틈도 없이 다 편입했더니 쭉 빠지더라.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비중은 조절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2번이나 주셨는데 답변을 안 주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 내일 박살납니다. 저한테. 답변 드려요. 불기둥방이든 어디든. 근데 녹화도 지금 바로 올려드리세요. 여기 좀 올려드렸을 거예요. OCI 그건 말이 안 되죠. OCI를 지금 7월 18일까지도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고 이렇게 다 링크를 드리는데 이거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OCI는 지금 현재 가져가실 입장이라고 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하다 보면 또 말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OCI가 왜 밀렸는지 하나솔루션이 왜 밀렸는지 밀렸는데 수급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저거는 다 올려드려요. 유료방에 특히 더. 무료방도 올려드리는데 왜 유료방을 안 올려드리겠어. 말도 안 되지.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하실 수 있지.
그잖아. 똑같은 방에 계신 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야? 진짜야? 손실 나시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손실 나신 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손실 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그거는 당연히 올리실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근데 답변도 없고 뭐 라이브 방송을 들어봐도 뭐 통화 언급이 없다. 그건 아니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이현주 선생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는 없죠.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OCI나 이런 부분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길게 녹화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불기둥방이 있는 거고 라이브 VIP 방이 있는 거고 VVIP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이브 방송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VIP 방은 항상 동영상이 같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불기둥방은 제한적으로 올라가죠.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의 서비스가 좀 불편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옮겨 오셔야 돼요. 절로. 어디로? VVIP 방으로. 수익이 목적이잖아. VVIP 방 한 달 가입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셔야지. 응? 나는 그냥 그 불기둥방에서 원 플러스 원 99만 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응? 그럼 오케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종목에서도 똑같은 OCI에서도 압박님은 수익을 내시고 전량 차익 실현하셨어. 그리고 재편입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야. 예를 든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궁금하신 거 실시간으로 듣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주력주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의 기준, 그리고 OCI도 여기 밑에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거든. 신규 편입자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데 비중 유지하십시오. 하나솔루션 관망하는데 비중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수 사인을 간헐적으로 또 드려요. 왜? 과하게 지금 조정받았거든. 얘네뿐만이 아니죠. 뭐 시장 상황 감안하면. 근데 OCI의 경우도 하루에 변동성이 나올 때 10% 이상씩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과한 흐름은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돌릴 수 있다의 기준에 전략 기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 바닥 찍을 때 LG화학이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 16조 2천억이었어요. 23만 원. 요 바닥일 때 삼성 SDI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었어요. 사뭇 다르죠. 지금의 시가총액하고. SK텔레콤도 여기 있었고 삼성물산도 있었고 LG 생활건강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뭇 다 바뀌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21년 1월 11일에는 LG화학이 시가총액 70조까지 올라옵니다. 10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3위. 이게 물적 분할, 여기서 물적 분할이 여기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 물적 분할이 3월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7월 말에 물적 분할 발표되고,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아니라 코멘트가 나왔고 9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 임시주총하고, 그 수순인데 10월 말에 임시주총해서 23만 원짜리 8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LG화학이 60만 원대까지 내려와요. 그 과정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조정을 같이 받아요. 같이 받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다 조정을 받아요. 물적 분할을 떠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60만 원 이탈됐던 LG화학이 105만 원까지 79% 올라옵니다.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악재인데 그렇게 올라오나? 지금의 위치에서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7월 20일자예요. 21일자로 하면은 그나마 시가총액 6위에 놓여져 있어요. 아니 2차 전지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폭등이 나온 이후에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온 것을 이걸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다 밀렸는데. 그러나서 물적 분할과 2차 전지에 대한 그 리콜, LG화학만 리콜 2개 맞았죠.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도 80% 수준의 폭등이 나옵니다. 그럼 물적 분할이 악재야 아니야? 악재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 빠지고의 조정인데 개인들 지분은 8% 수준, 그것도 안 됩니다. 이현주 선생님 동영상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동영상 다 올려드리고 매매 사인 잡아드리고 비중 설정해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답변을 드려요.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에 보유 전략입니다. 주력주 위주로 편입하십시오. 그게 어려우시면 가급적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좀 힘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 1시간 30분 녹화해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실 정도가 돼버리면 그러면 윤정두가 문제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면, 들어보시다가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신뢰도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 신뢰도 여부에 따라서 그래 내가 같이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좀 비싸더라도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응? 이해되세요? LG화학은 이 자락에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물적 2차 전지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게 악재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큰 동그라미 쳐드렸을 때 이 물적 분할 발표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도 악재인 것처럼 떠들어대잖아요.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서 LG화학의 가격 반발력은 누구보다 크다. 그리고 OCI는 질문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동영상 전략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밑에 써드렸는데 보유 전략이고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짧게 녹화됐을 거예요. 짧게 녹화됐어도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OCI 하나솔루션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몇 분이에요? 11분을 녹화를 해야 돼서 결론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 없이 과하게 밀렸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기인됐습니다. 또 이때도 좀 짧을 것 같은데 이때도 OCI 부분이 좀 짧게 녹화됐을 거예요. 9분 9분 40초 그렇게 하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의 OCI에 대한 설정 범위, 또 수급에 대한 내용. 근데 이걸 난 못 알아듣겠어. 결론은 뭐야? 결론은 보유 비중 유지, 그 다음에 매수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세 가지라고.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우리 라이브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좀 전화 받으세요. 해주시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채팅도 힘드신데. 그렇게 해서 상품을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세요. 이런 상품이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자산 규모를 먼저 여쭤보고, 자산 규모가 너무 작으신데 또 VVIP 오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VIP 방으로 오시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지금 올려드린 거.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도 이제 부탁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OCI나, 그러니까 LG화학 지금 1시간 30분 녹화해드렸잖아 오늘.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OCI 같은 경우에도 6월 예를 들어서 28일자에 녹화한 게 이게 이제 53분 녹화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53분을 녹화해드렸는데 이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제대로. 28일 기준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거는 없어요. 시장 상황과 시장의 펀더멘털적인 상황, 이런 부분이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이때가 한 1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1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1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6월 말 바닥 찍고 다른 종목은 또 시장 지수는 일단 4% 5%라도 들어 올렸는데 얘는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 되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이거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동영상에서 또 보셔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이 당시하고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수급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이 바뀐 게 없어요. 매집은 그대로 유지돼 있어. 정책의 기준 바뀐 거 없어요. 다만 미국에서 유가의 급등, 에너지 가격의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러한 부분에 소소한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모든 걸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왜 대체 에너지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 에너지에 대한 환경세를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응? 환경세가 과하게 부과되다 보니 버겁다 보니 기업들이 전통 에너지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응?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응? 우리한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 건데 그 부분은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대로 또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정현철 선생님께서 일동제약은 내일은 어떨까요? 시간의 가격은 시간의 가격 지금 아마 그냥 하한가로 끝나 있을걸요? 응? 그러지 않나요? 일동제약? 야간 무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손절 무조건 손절 시초가가 얼마가 나오든 뭐 되돌리든 말든 일단 손절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매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말씀드리잖아. 펀드멘탈이 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비중을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이 축소가 되거나 그리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윤종도 얘기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한가 맞아서 손실날 금액으로 불기둥방에라도 가입을 하셨다면 원 플러스 원에라도 99만 원에 가입하셨다면 그런 낭패는 보지는 않죠. 자산 여력이 억 단 이상 돼서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하시면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내셔야죠. 비이성적인 수익 말고 얘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수익 말고 코로나19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사실은. 고점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가 그렇게 두들겨 맞을 동안에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DB하이텍의 DB그룹의 전체적인 기준. 지금 DB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권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2년 이내에 이거를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DB하이텍 지분을 더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DB하이텍 지분을 더 살 돈이 없으니까 DB하이텍 지분을 매각을 해? DB하이텍을 매각을 해? 에이, DB그룹에 남아있는 알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응? DB그룹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알짜 2014년까지는요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았어요. 2015년 들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들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허벌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DB하이텍은요 남들 다 12인치로 넘어갔을 때 얘 8인치예요 지금. 시설 투자도 하기도 애매해요. 못해요 사실은. 근데 소규모 개별 위탁 생산이 되는 거죠. 파운드리 시장. 결론적으로 그룹에서는 얘를 절대 팔고 싶지 않고 그러자니 2년 동안에 지주사 전환하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분명히 물적 분할 내지는 인적 분할을 할 거다. 물적 분할을 하겠죠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쪼개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DB하이텍 자체 이제 중간 지주사를 형성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DB하이텍에 대한 물적 분할 한쪽에 대한 지분 중간 지주사에 대해서 중간 지주사의
에, 수합을 통한 그러니까 증자를 하겠죠. 증자를 하면 그 현물 출자로 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의 흐름들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DB하이텍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걸 팔기 위한 설계 부분을 팔기 위한 부분이다. 아니지. 누가 사가요? 전체를 묶어서 통으로 가져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그룹에서 흘려내렸든지 어찌됐든지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된 거고 그 이슈 부분이 악재인 것으로 인식이 된 거죠. 어? 최근에 심리적인 면이 그랬으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내용들인데 우리 연구원이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객관적인 내용이라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DB하이텍에 이제 어떤 수준이 형성이 되든 지금의 실적을 보시라는 거고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뭘 놀랐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1분기 실적, 2분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거의. 근데 보시면 연간 단위의 순이익이 3천억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엄청나게 증가했죠. 근데 그게 올해 6천억까지 형성이 될 거다. 그런데 증권사가 뭐 수십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증권사 대여섯 군데에서 여섯 일곱 군데에서 전망한 거라서 신뢰가 조금 떨어진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상태의 기준에 이게 진짜 실적이 달성될까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결국은 분기 실적이 얼마 나와요? 순이익이 1,000억, 영업이익이 1,500억이 나와. 1,500억, 1,800억이 나. 죄송합니다. 컨센서스를 월등히 뛰어넘어. 그러면은 반기는 어떻게 돼? 반기에 한 3,000억 나와버리겠죠 벌써. 반기에 3,000억. 그러면 잘 보세요. 잘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지금 영상이 예전 거만 있으니까 그 예전 거에도 4시간을 해드렸어요. 얘는. DB하이텍은 4시간을 해드려서 1시간씩 4번을 쪼개서 실적에 대해서 해석. 두 번째는 물적 분할이 악재 아니다라는 거. 윤정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 기준, 네 번째 기준 해가지고 4시간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DB하이텍.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키려면요. VVIP 가입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동영상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걸 몇 명이나 이걸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B하이텍 이런 내용을. DB하이텍 여기 안 들어가 있나? 그러면 다른 날을 또 보셔도 돼요. DB하이텍 있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DB하이텍 어딨어?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올려드렸었고 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DB하이텍의 동영상 부분 아마 좀 더 올려드릴 것 같고 결론은 이 DB하이텍의 실적 범위를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상반기에 전년치의 실적 3천억 수준이 상반기에 달성이 된다고 치고요. 다음 달에 실적 나오겠죠. 달성된다고 치고 이게 피크가 돼서 나머지 실적이 개판 다 무너진다. 예전만큼 막 1,000억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얘를 지금도 3%대 PER이지만 3배 수준의 PER이지만 정점이라고 인식한다. 그래 주가 깨지는 게 당연하다. 반도체 지금 어때요? 급반등이 나오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바닥이 됐었고 또 대만의 파운드리 시장의 세계 1위 실적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 또 파운드리 시장 자체 업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럼 DB하이텍도 지금 폭등으로 반전이 돼 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되는데 그들이 위로 세게 안 사. 그럼 시간과의 싸움인 거야 이거는. 아니 실적이 OCI의 실적은요. 저평가이긴 한데 검증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막 전환이 돼 있고 그게 유지될 거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 이쪽의 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확인이고 뭐고 벌써 이미 실적이 달성이 돼 버렸어요.
올해 실적 부분이. 올해 내년이 피크가 되고 그 후부터 뭐 미끄러지겠다. 2024년까지 실적이 거의 안 나와. 이거는 의미도 없는 거고. 최소범위 피크에 도달했다. 정점이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간다? 못 가는 건 이해해. 근데 폭락이 나와버렸어. 되도 않는 내용 갖고, 물적 분할 얘기 갖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던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달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2분기까지는 달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작년 순이익을 넘어요. 아니 적자 전환 되겠어 이게? 얘만 반도체 업황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에서 DB하이텍만 적자 전환 돼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전망치도 그렇지는 않은데. 결론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3.21배가 뭡니까? 지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 관련 투자 지표의 부분인데, 실적이 개선되고 나서의 저평가 상태냐 아니면 실적이 그 둔화되는 과정에서의 저평가 상태냐의 기준인데,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에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태인데, 2020년 코로나19 터질 때 그때 기준에 PER 4배 수준, 그거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PER 4배만 잡아도 6424 2조 4천억이에요. PER 4배만 잡아도 2조 4천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400만 주짜리에 44,700원이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 446. 한 2조가 안 돼 지금. 하여간에 어찌됐건 2조가 안 되죠. 2조 되나? 한번 볼까? 아유 참, 이런 세상에 이런 수모를 겪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조 9,800억이에요. PER 4배만 잡아도 2조 4천억입니다. PER 4배만 잡아도. 그럼 여기서 20%더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PER 4배 20%. 2조 4천억. 그 정도로 저평가 상태인데, 그 정도로. 농담이 아니라 방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이거 오픈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DB하이텍 2조 원 수준의 종목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2조 원에 뭐 0.3% 갖고 있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0.3%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 5만 원 초반의 평균 단가 맞춰서 작년 10월 저점 찍을 때, 하이닉스 10월에 저점 9만 500원 찍고 50% 가까이 올라왔죠. 얘 10월 저점 찍고 얘도 7, 80% 올라왔어요. 10월 저점 찍고. 그 당시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 5만 원 맞추셔서 7만 원대 차익 실현하시고 6만 원대 재편입을 한 거예요. 6만 원 초반에. 여기서 재편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만 원에 추가 편입을 했어요. 여기서 대략 한 50억 정도 저평균 단가에, 6만 1,000원 평균 단가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빌려서 5만 원에서 여기서 얼마요? 10억을 다 샀어요. 60억을 사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재편입 평균 단가가 6만 1,000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50억 정도가. 그리고 여기가 10억. 한 명이, 한 분이.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대표님 이게 살아날 종목인가요? 죽을 종목인가요? 그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투매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여기서 투매하는 거는. 지금 실적이 윤정도 얘기를 믿지 마시고 실적 컨센서스를 내주는 쪽이, 만약에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같이 보시죠. 뭐 지금 몇 군데요? 7군데에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7군데에서 그 실적의 전망치가 이만큼이란 말이야. 6천억. 그리고 실질, 야 이거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실질이 분기별로 1,500억씩 나와버려.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3천억.
어? 작년치. 그러면 우리가 PER을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3천억 곱하기 6천억 곱하기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6천억이라고 치면 이게 지금 오늘까지의 실적 전망치 아닙니까? 6천억 곱하기 4배만 따져도 코로나19 때 요때 1,600억일 때 저점 찍던 그때 PER이 4배였단 말이에요. PER이. 그러면 2조 4천억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88,000원. 88,000원, 8,800원, 9,000원이라고 치면 54,000원까지 올라와야 돼. 최소 범위가 4배를 기준 잡았을 때. 근데 기술주의 4배짜리 PER이 좀 어디 있습니까? 물론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원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PER이 1.7배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PER 1.7배면 얘의 자산 가치는 198, 68 나누기 1.74죠? 그러면 얘의 자산 가치는 지금 현재 1조 1,400억에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순이익이 만약에 6천억이 나와서 그것이 뭐 배당 빼고 뭐 빼고 다 했을 때 그러면 형성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얼마 됩니까? 1조 5천억 정도는 되겠죠. 최소 범위가. 그럼 PBR이 얼마까지 낮아져요? 지금 현재 주가면은 2조면은 1조 7천억이면 그러면 1.2배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기술주에서 1.2배. 그 주가가 올라가야 뭐 1.5배? 그거는 고평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은 못 알아듣지는 않으시겠죠. 응? 결론적으로 이 DB하이텍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도한 지금 조정폭에 놓여져 있다. 상당한 기회에 놓여져 있다, 사실은. 그래서 쉽진 않지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지금에서도 계속 편입의 기준, 심지어는 여러 종목군들, 비슷한 시기에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여러 종목군들에서 수평 이동까지 감행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든 어떤 종목을 보시든 막연하게 예를 들면 일동제약이야. 조금 전에 누가 질문 주셨는데 일동제약이야. 그럼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아니 지금 일동제약이 하한가 맞은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서 얘네들 우리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손절도 했고 일본 기준에서 우리 여기 손절했지 뭘 이론자라게 손절하고 다행히 더 밀렸었고 그리고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투자 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는다. 개별 매매 수준에서만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당 둔화되면요. 안 쳐다보죠. 그럼 우리는 하나도 물량이 없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왜? DB하이텍이나 조금 전에 보신 LG화학이나 이런 종목처럼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간 종목도 아니고 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기업의 공시를 보시면 내용도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일본 업체하고의 최성구 장 끝나고 또 나 참 얘네들 아주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얘네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한테 최성구 사장님한테 내가 얘네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아주 진짜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진짜 제약바이오 애들 공시 내용 하나 없는 상태에 그냥 보도자료잖아요. 서울경제하고 통화해서 야 이 사람 걱정하지 마. 조코바 있잖아. 긴급 사용 추진할 거야. 이런 말장난에 심리적인 요인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시오노기 제약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동의했대 지금? 일본 정부에서 지금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부터 울고먹었어? 올 초부터 울고먹었어요.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
HLB 툭하면 베트남에서 승인되면은야 베트남 승인이 이제 거의 임박돼 있고, 그리고 헤쳐먹는 게 뭐냐면은요, 대주주 지분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HLB 이런 애들이 또 그 밖에 업체들이 대주주 지분이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누적적으로 그냥 누적 한번 콕 눌러볼까요? 올해 들어서만 기타 법인의 질이 팔아먹었죠. 전환사채 팔아먹는 게 전환사채. 헐값에 행사해서 330만 주. 얘 지금 전환사채 1000만 주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요? 21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있단 말이에요. 주당 얼마에 전환 행사가 된 거죠? 주당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아주 헐값은 아니던 것 같은데. 그냥 어찌됐건 2천억을 2만 원에 발행을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가격에 털어도 되지. 그 물량이 털려진 거죠. 앞부분에 털렸고, 털는 도중에 이제 나머지 행사 물량은 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시 내용 보면 나와요. 이게 결론적으로 추가 상장 부분 이런 부분에 보통주 100만 주 2만 원이 맞네. 윤정도가 맞죠? 윤정도 얘기가 2천억인가 발행을 했어요. 1000억인가 2천억인가 그렇게 해서 요 전환 물량 상장시키고 때리고 하여간에 어찌됐건 내일의 전망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이 이슈 하나 만들어 놓고 내일 또 갭상승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게시판 가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나오고 있겠죠. 내일은 뭐 점상 갈 거야부터 해서.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얘를 외국인 기관의 지분이 있어요? 3.98이죠. 없어요. 기관들은요. 얘를 사요? 안 사요. 얘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볼까요? 나와요? DB하이텍처럼 나옵니까? 일반적인 종목군들처럼 컨센서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 컨센서스가 있기는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거야. 대주주 지분도 뭐 40%고 그나마 HLB 이런 업체보다는. 컨센서스 몇 군데서는 한국투자증권 한 군데서 내놨네. 신뢰도는요? 없지.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가 얘를. 한국투자증권 꼬맹이 하나가 예측한 거 꼬맹이겠지. 오이름이라는 분이 윤정도보다 나이가 많겠어. 모르라겠어. 아직은 적자인데 실적은 개선될 거. 에라이 콱 그냥 막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보고서 하나뿐이 안 나온 거를 윤정도보다도 또 다른 사람보다도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그냥 천재야.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들었어? 다 주워 들어온 거 아니야 막말로. 방송 갖고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얘가요 일본에서요 어쩌고. 아유 진짜. 결론은 분석이 되는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료 가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윤정도가. 무방의 프로필하고 그 나와 있는 거 그거 올리는 거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최근 그 수익 범위 가지고 나간 거 그 저 화면 캡처해 주시고.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윤정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홈페이지 나오니까 들어오시고.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있는데 자산 규모,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해드릴 때 가입을 하세요. 할인 이벤트 해드릴 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아 들어보니까 윤정도 말이 옳다. 아 그래 매매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야 밑도 끝도 없이 제약바이오 따라가다는 죽을 수 있겠구나. 방송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무조건 사라는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윤정도는 타당성이 있구나. 위험한 종목이라고 매매를 못한다?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주식시장은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위험자산, 투기자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도 들어와서 매매를 하죠. 국민연금도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업종 대표 주니까. 근데 그들의 실적이 있어요? 그들도 실적이 없어요. 서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응? 큰 차이가 없어.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응? 어떻게 해드려요? LG와 1시간 30분짜리 녹화 방송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틀어드릴 거야. 유튜브 화면이 순간적으로 확 바뀔 거라고. 어? 그 1시간 반짜리 들으셔야 된다고. 귀찮더라도 내 종목 아닌데요. 아니어도 들으셔야 된다고. 그게 LG화학을 떠나서 LG화학 매수를 안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우리 연구원분은 지금 바로 연동시키면 돼요. 유튜브는. 그거 다 보시고 나면은 또 오늘 지금 이 영상 부분이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어? 늦게 들어오셔서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삼성전기 오늘 녹화하는 거 어떤 식으로 회사에 대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지 그게 또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야간 방송 못 들으신 거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에코프로가 됐든 올라가겠죠. 에코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응? 지금 그냥 저하고 상관없이 넘기면 돼요. 그렇지. 라이브 방송 창 그쪽에서 끄시고요. 안 그러면 목소리 이중으로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장 공략주 전체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꼭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